오늘의 한랭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아무따, 가덕도 논란.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 빨리 복원하도록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네, 아무따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마라, 이런 이제 신조어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희망 고문 끝났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최지봉 교수님, 어제 가덕도 특별법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뭐 반대한 분도 있었지만 181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도 일정 부분 여기에 반대는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뭐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뭐 나머지 몇 분들은 반대하고 기권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서 여야가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울경공항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이게 부울경 경제에는 뭐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부울경 전체의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또 이제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특별법 통과를 시켰지만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실사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통과는 됐지만 정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들이 매표 행위에 나섰다며 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서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주변 생태 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3개의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위원님 뭐 같이 보시긴 했지만 뭐 입법 농단이다, 배가 산으로 가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불과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권에 했던 이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한 22조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를 갖다가 전부 다 갈라놓고 또 이렇게 토건 정권이다, 이렇게 많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내적으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그 조사기관도 이 가덕도라는 곳 자체가 지금 공항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7가지 면에서 다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이 선거라는 게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성을 상실한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심상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이 지금 외해입니다. 즉 외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있는 매립해서 한 공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육지 안에 바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덕도만 유일하게 외해가 돼 있죠. 만약에 태풍이나 해일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가덕도 공항은 표고를 10층 높이의 건물 높이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해일에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또 주변이 지금 매립을 해야 돼요.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심이 17m에서 한 20m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매립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산을 한 3개를 다 깎아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토사들이 받아야 되려면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부산시는 이 공사를 한 7조 5천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국제선만 도착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가 한 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인 모든 공항들이 국제공항과 국내 공항을 같이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지금 김해공항을 만약 이쪽으로 합해서 한다라고 하면 공사를 하면 28조가 든다는 게 지금 예산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국제공항 7조 원 들었어요. 그러면 28조나 드는 정말 국가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게 우리가 IMF 위에 국가 재정을 정말 제대로 쓰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조 원이 넘는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예타가 면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런 추정도 하지 않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산시 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왜냐? 이 대규모 건설 사업이 되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지금 새만금이 지금 매립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거기 뭐 하고 있나요? 그냥 도로만 있습니다. 그냥 이 차로 가지고 그냥 도는 코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묻지 마라. 선거 앞에 있으니까 이걸 한다. 다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저는 심성정 의원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예.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원이 든다는 건 국토부가 추정한 최대치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산시에서 한 7조 원 정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심상정 의원, 정의당뿐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도 가덕도 특별법을 두고 과속입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로운 인천공항을 하나 만들고 가덕도에서 공항을 만들고 물류를 유통시키고 이런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평가, 경제평가 맞춰서 조정해 나가면서 하면 정말 그 축복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속도를 과속을 하다 보니까 분열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에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하지 않고는 1달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책임성이 없는, 책임지지 않는 행위거든요. 네, 의회 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토위 소위원회 회의 때는 여야 의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7일 날 있었던 국토위 소위인데요. 참관 의원이 9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4명이었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19일 국토위 소위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원안 처리 압박에 결국 원안이 통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의 위신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그런데 이 조응천 의원, 하영재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투표했나 저희가 봤더니 네. 모두 또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이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결국 본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예, 지금 심상정 의원, 조정훈 의원 모습 나왔고 여야 국토위 의원들도 지금 다 사실은 반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의원들뿐만 아닙니다. 이 국토위에 있는 전문위원이 그러니까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법무부, 심지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인데 굉장히 찬성표를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적법 절차 원칙이 뭐냐면 절차 자체를 법에 따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자체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에 예타 면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평등 원칙 위배입니다. 우리 헌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률 같은 경우에는 민법, 형법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을 적용할 때는 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국책사업,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특례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졸속으로 법을 추진하는 것이, 제정하는 것이 과연 평등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이어서 그 사실을 잘 알았을 텐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분위기에 거스르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경실련에서 낸 성명서인데요. 문재인 정부표 매표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3조 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비판 성명서를 냈는데, 최 교수님, 예. 뭐 선거는 그렇다 치고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뭐 매표행위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매표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금액 문제도 사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사를 다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국토부에서 예전에 조사했던 내용의 금액이 너무 달라서 이게 네.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실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예비 타당성 검사는 면제가 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신공항 건설 추진단 만들어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실사하고 환경 평가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와 지금 국토부 예전에 조사에서 이게 의견이 금액이 다른 걸 보면 이런 문제를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특별법은 통과가 됐지만 실제 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선거 이후에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돼서 계속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심상정 의원이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진단 들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년 전 조국 전 장관이 쓴 SNS 글을 올렸습니다. 2012년 3월에 쓴 글인데요. 네. 거기를 보니까 선거철이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 이런 내용의 조국 전 장관의 트윗 글을 올린 겁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이 트윗 글에 대해서 지난해 이런 11월에 이렇게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바뀐다. 과거 신공항 대신 주장한 무상교육은 별도의 재정으로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가덕도공항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2조, 23조 정도가 들어가고 그 사업 자체가 만약 그 예산이 아니라면 다른 걸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주장했던 건데 지금 한 10여 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또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바꿀 수는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이야기, 또 염치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뭐 생각이 다 바뀌었던 거 하면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와보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반대 비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토건 세력, 4대강 세력 그렇게 비판하고 했으면 이 부분을 할 때도 그럼 최소한의 미안함과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이 가덕도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만들자. 저는요, 이번 지금 가덕도공항 이 문제가 단지 지금 부산 선거만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에 있는 대선을 겨냥한 저는 프로젝트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설 때 그때 뭘 공약했습니까? 수도 이전을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본인도 재미 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선거에 있어서 이런 지역 공약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매표행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판단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28조 원, 뭐 지금 국토부 예산 뭐 이 추정치
지금 부산시가 7조 5천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지금 투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예. 부산 경기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어떤 여론을 받는 것이고 또 지난 총선 때 이 부산 지역의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 18개 선거구 중에서 15개를 지금 야당이 가져와 버렸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여당이 우세했는데 예. 전체로 보면 지금 야당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에서 부산을 차지하지 않으면 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이런 어떤 대규모 공약을 내걸고 지금 이 이낙연 대표도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선거를 겨냥해서 자꾸 이렇게 대규모 국토사업 하다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공항에서 1년에 한 번도 비행기 안 뜨는 공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선거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 그때 국토부 이거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온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지금요 가시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공항들이 전국에 다 있어요. 제가 어느 공항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단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미래를 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더라고요.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 추이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이 이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반등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조사 대상이 152명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적고 오차 범위도 굉장히 크지만 일단 가덕도 특별법이 부산 민심에는 영향을 미쳤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보탰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좋은, 그러니까 본인들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와 같은 어떤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까지 그 영향이 직결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그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미래를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 부산시 보궐선거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좀 별개로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류지아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민주당은 지금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아주 총력제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다음 달 2일 있을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도 가덕도에서 한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ED를 설치해서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SNS로. 예.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하면서 유리한 환경과 상황을 활용하는 거 그건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덕도 이슈를 통해서 지금 조금 뒤처져 있는 지지도를 조금 올려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가덕도 이슈를 좀 더 띄워서 이번 부산 선거에서 밀리고 있는 이 선거 판세를 조금 더 접전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 가덕도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덕도 이슈를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이용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서 정당들이 가덕도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걸 통해서 부산 민심을 끌어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궐선거 향후 일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단일화 일정인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제3지대 안태섭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의 단일화 후보도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4일 날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요. 6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시장 1차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8일은 4월 7일 보궐선거 한 달 전까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진애 의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저희가 발언을 들었던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8일 전에는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9일 후보 등록 때까지 아마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다음 주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향해서 정치권에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채널A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설전이 상당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이 줄곧 저를 강경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내대표로서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2011년에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에게 나무라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강경보수라고 한 게 아니라 중도는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본인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섞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인용을 했을 뿐이니까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신환 후보 차세대 주자입니다. 조은희 후보님은 집념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님은 한국에 메르켈이 나왔구나. 오른쪽부터 말씀드릴까요? 오신환 후보는 우리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예전에 서울시장을 하신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전에 제3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이름을 잘못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 영상 함께 보셨지만 나경원 후보가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오세훈 후보 칭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두 분이 제일 경쟁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시간을 잘 배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오세훈 후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못 얻었는데 물론 뭐 그게 의도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신경전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